이번 광고 마이보험 체크가 되겠습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 종신보험을 포함해서 월 평균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입니다. 이 얘기는 곧 비싼 보험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고객들이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말립니다. 아이고, 말려요. 오히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로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체결률이 낮은 진짜 이유는 상담 후에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이에요. 진짜 무료 상담입니다. 상담 후에 귀찮게 연락하는 것은 제로입니다. 아하.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암보험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 단일 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든든한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하. 자,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 체크 그리고 영문으로 바꿔서 .com 전화는 1800-7917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보험 체크까지. 예. 돌진하라! 면역성을 지켜라! 짱이 필요하셔야 합니다. 야, 홍삼수 먹으라고 했잖아. 아직도 안 먹었어? 고박사 홍삼순 58,000원? 이런 걸 누가 만들었을까? 나야. 정상근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저는 언론이 좀 청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청년을 주제로 언론의 기획 기사가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이거 무슨 신인류를 발견한 것처럼 네. 씁디다. 아니 걔들이나 우리나 뭐 그 세대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하게 자꾸 청년들을 조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새로운 별에서 날라온 외계인이 아니야. 우리 때도 그랬어. 우리 사회 구조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야. 불쌍한 인류 중에 하나라고. 젊은 인류. 네. 왜 그걸 자꾸 이게 완전 특별한 존재이냐 그렇게 비추냐 이거예요. 우리 때도 왜 그랬지. 뭐 X세대. X세대, C세대. 네. 우리가 X세대였어. 드러나 봤나? X세대? 난 개새끼. 알아요. 개새끼 세대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뭔가 지치겠다 바로. 왜 그랬어?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농담이었고요. 예. 네, 좋아요. 네, 어쨌든 언론에서 지금 신나게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제 좀 몇 가지만 좀 뽑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가 선거 과정을 평가하면서 공정 DNA의 20대에게 민주당은 이미 진보 아닌 기득권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들의 선택적 정의와 내로남불 오만에 분개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윤석만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20대 보수와 프레임의 진단은 틀렸다라면서 국민에겐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내로남불의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는 여당 초선 의원 5명의 반성처럼 기회는 평등하지도 과정은 공정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리고 중앙일보의 이글 중심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20대 남성이 여당을 버린 이유로는 이 정부 인사들의 내로남불에 대한 분노, 평등 공정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배신감, 젊은 남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반감 등이 꼽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기사를 읽어드렸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제가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들만 좀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앙일보 기사만 읽은 이유가 있는데 이 기사의 분석이 뭐 맞다 틀리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중앙일보가 이 기사에서 20대들에게 보인 시선과 그리고 실제로 지금 20대들에게 하고 있는 짓거리가 너무 큰 괴리감이 느껴져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앙미디어 그룹이요. 네. 올해 채용을 하는데요. 중앙미디어 그룹이라고 하면 JTBC, 뭐 중앙일보 이게 다 같이 이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한다는 게 이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언론사가 대부분 채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취업준비생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인데 그런데 이 중앙미디어 그룹의 채용 공고가 뜨자마자 이 기자 지망생들이 모여있는 카페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면 이 채용 절차 때문인데요. 채용 절차가 어떻게 돼 있냐? 일단 1차 서류 전형,
이건 뭐 다 똑같죠. 2차 필기 전형. 네. 아마 뭐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상식 시험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리고 3차 역량 면접이라는 걸 합니다. 보통 언론사들의 입사 과정은 여기서 끝나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고 이제 채용이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이 3차 역량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턴십 평가라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7월, 8월 한여름에 2달, 8주 동안 인턴십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인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인턴십 평가를 하고 다시 이제 최종 면접을 또 해요. 참 아주 그냥 갑질이다. 심한 고문이네. 네. 이 최종 면접을 한 다음에 최종 합격자는 그제야 이제 선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8주간 인턴십을 한다고 해서 뽑아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지독한 짓거리냐면, 그러니까 뭐 취업 준비를 하다가 참가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생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취업 준비생들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을 모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합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 중앙일보 인턴을 2달이나 하기 위해서 다니던 알바나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역에 사는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2달 동안 숙소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숙소를 구하는 게 좀 어려울 뿐더러 만약에 구한다고 해도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의 숙소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제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는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인턴을 하겠다고 이걸 왜 이 20대들이 감당을 해야 되냐라는 숙소를 거죠. 제공을 해주던가 그러면. 네, 지들이 뭔데?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니까 중앙일보가 해명을 이렇게 했는데요. 뭐냐면 취업 후보자의 조직 및 직무 적합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채용 연계형 인턴십으로 이번에 취업 전형을 변경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세히 보려고 8주 동안 인턴을 한다 이건데 진짜 이놈들이 웃긴 게 깜이 됐지 안 됐지 본다는 지들은 8주 인턴 했냐고요. 쥐들은 안 했을 거 아니야. 지들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열받는 게 아니 자기들은 토익 점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공모전 뭐 인턴 경험이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한 걸 왜 청년 세대에 강요하냐는 거죠. 아니 8주 인턴 그걸 한다는 것도 좀 진짜 갑질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아주 터무니없는 시스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더라도 묵묵히 이걸 다 수용하고 끝까지 잘 견디면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중용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또. 그래서 사실 부리기 쉬운 사람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옳으냐 이거야. 옳을 리가 없지. 게다가 또 그 유력 언론사가 이딴 짓을 하면은 갑질이죠. 이거는 뭐 네. 특정하지 않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건 뭐 어마어마한 갑질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 지원자 입장에서도 회사 임직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회사와 직무가 본인과 맞는지 충분히 검증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개소리죠 이거. 인턴하고 어떻게 그 회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근데 외국에서 특히 독일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해요. 네. 근데 독일의 환경과 우리의 환경이 같냐고. 전혀 다르죠. 이건 생사 여탈이 걸린 문제 아니야. 우리는 안 하면 실업자 되면은 직업인이 되는 건데 네.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독일에서는 맞아요. 네. 여기서 일해보고 회사하고 나하고 맞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네. 여기처럼 그야말로 주종 관계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맞아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고용 관계를 맺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철저하게 갑을 관계인데. 그렇죠. 그 유럽은 이제 직업 훈련에 대한 보장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취업의 기회도 잘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상황이랑.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회보장 시스템이 이제 충분하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성과가 없는 게 아니다. 인턴하고 그만둔다고 해서 뭐냐면은 인턴 증명서를 주겠다. 그거 어디다 써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진짜 웃기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일보 기사도 하나 보겠습니다. 송용창 논설위원이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제 20대 표심을 분석을 하면서 20대가 공정에 민감한 것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기회조차 없는 현실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저는 이 비판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일보가 계속 이제 수습 기자 채용을 이제 한국일보는 견습 기자라고 하거든요. 견습 기자 채용을 없앴습니다. 견습 기자 채용을 없애고 여기도 채용 연계형 인턴 기자를 뽑기로 했어요. 너무 잔인하다 진짜. 갑질이다. 어? 여기는 4주 동안 해야 됩니다. 이 채용 4주 연계형 동안? 인턴을 월급은 제대로 줘야지. 최저임금 주겠죠. 그러니까 인턴한테 최저임금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한 달 동안 왜 한국일보 있으면서 네. 딴 데 취업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이제 이 기회비용을 어떻게 최저임금으로 대신하나? 뭐 얼마나 줄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최저임금의 80%까지 줄 수 있거든요. 인턴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인턴은 알기로는 또? 법적으로 아마 참. 그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마 줄 수 있는 최소한을 줄 텐데 그런데 한국일보가 지금 4주간 인턴을 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지 말지 역시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자기들도 좀 민망했는지 채용 공고에 뭐라고 썼냐면 한국일보의 저널리스트들이 견습 기자 공채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지금 언론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취재와 글쓰기는 물론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능력이 요구됩니다. 한국일보는 필기시험, 면접 등 기존 채용 전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원자 역량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 다니는 사람들 다 퇴사하세요. 언론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데 자기들은 거기 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한국경제가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혈안이 된 언론이죠. 역시 뭐 20대 네. 경고에 뭐 어퍼컷이라도 아니 훅이라도 한번 날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숫자는 만 가지예요. 혹시 부족하면 날 불러. 아무 문제 없이 내가 한번 언론사한테 빈엿을 먹이는 남산으로 부르게? 응? 남산으로 부르게?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아주.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게끔. 그러나 이대로 가다 큰일 나겠다. 네. 이런 느낌을 갖게끔 만들어야지. 네, 한국경제도 역시 뭐 20대 표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공정과 적용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한국경제도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이제 역시 5주 동안 인턴을 하고요. 자질 및 성과가 뛰어난 인턴 기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수습 기자로 채용할 예정이다 했는데 한국경제 기자들이 지금껏 이렇게 채용을 안 해가지고 자질 및 성과가 없나 봐요. 한겨레도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2015년인가 그때 이제 현장 실습을 4주간 한다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한겨레는 내부 기자들이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해가지고 또 4주에서 2주로 줄었는데 기어이 2주 인턴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2주 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합격되지 못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언론들이 뭐 기회, 공정, 사다리 걷어차기 뭐 이런 얘기하는 언론들이 지금 20대들에게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채용 자체가 많이 줄었다. 뭐 이거는 뭐 신문 사업이 워낙 사양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공정하냐는 거죠. 지원자끼리는 다 같은 조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니 어떤 분들은 입사 지원을 하고 싶어도 당장 다니는 일자리를 그만둘 수가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상황이 지금 공정하냐라는 거예요. 참 이 신문 기사를 보면은 라떼를 굉장히 조롱하잖아요 신문들이. 네. 근데 라떼 문화가 아주 뿌리 깊고 지금도 그 라떼 문화 없이는 조립하기 힘든 게 바로 레거시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인류가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요. 정말 신인류들의 출현인데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게 언제적 일이더라 하면 작년 가을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신문사에서 수습 기자가 근태불량으로 해고됐습니다. 아니 수습이 근태불량 출근을 안 해가지고 지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거 됐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그 신문이 이름이 있는 신문인데 뭐 일진들이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어서 최종 해고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이 회사 다니기 싫다. 기자가 내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근데도 차마 그만두겠다는 말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잘리면 잘리는 대로 받아들여야지. 통상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말이죠. 최종 해고됐는데 엄마와 함께 이 신문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아니 엄마가 너무 장갑죠. 노무사를 찾아가든가 변호사를 찾아가든가 해야지. 엄마를 찾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는 사장은 또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거절했다고 그러는데 엄마가 끊임없이 이렇게 내 아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이런 보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각 방송 신문사 기자들이 같이 이제 마와리 돈다고 하나요? 네네. 네. 사스마리. 사스마리. 경찰청기에 도는 네. 거죠. 각자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가 이제 귀찮으니까 이 풀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런 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경찰서는 걔가 또 B 경찰서는 아무 개가 C 경찰서는 또 아무 개가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카톡방에서 모으는 거야. 모아가지고 그걸 갖고 자기가 다 돈 것처럼 보고를 하는 거지. 그러면 걔는 거기만 가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몰랐지. 보고받는 사람들은 타사는 어떻게 보고받는지가 알 수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게 공유가 돼가지고 드러났지. 다 조졌다고 하더라고. 요새 언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스터디 같은 걸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 뭐 하여튼 지역 위주로 여러 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날의 이슈도 토론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서로 다른 매체의 이 신입 기자들과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풀단을 조직하는 네. 또 폐해가 또 정말.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그 얘기 듣고 야,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일을 합리적으로 한다. 효율적으로 한다. 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보고받은 사람들은 기만당했다면서 뭐 펄펄 뛰겠지만은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경찰서를 왜 돌아? 뭐 특별히 수습 기자들이 뭐 취재 역량이 있어가지고 더 많은 걸 캐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렇죠. 우연히 그 현장에 있어서 그냥 취재한 거를 그냥 보고하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취재 방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그렇죠. 돼. 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스를 망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남녀 기자들이 그냥 같은 방에서 자고 막 그랬었다. 맞아요. 시청. 경찰서에서. 예. 뭐 뜨거운 물도 안 나와 거기는. 그러니까 경찰서 그 기자들이 자는 방이요. 저는 이제 한번 취재차 몇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 막 더러워서 못 들어가요. 경찰서 아닌데 더러워. 막 이렇게 숙소처럼 막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썩은 내가 나, 썩은 내가. 그렇지. 예. 썩은 내가 아니라 꼬린내. 꼬린내가 난다고 얘기했지. 이제 문화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언론이 옛날에는 뭐 중앙일간지 어디다 그러면은 다들 그냥 차렷 열중샷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언론들이 힘이 없어요. 일개 유튜버만도 못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공무원들에게 먹히나 봐요. 오늘 저기 우리가 김용민 브리핑 시간에 네. 최근에 그 벌목하는 산림청이 3억인가 30억인가 어마어마한 나무를 벌목하는. 왜냐면 탄소 저감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도움이 되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 벌목하는 거를 고발하신 분이 계세요. 이 진보적인 그런 환경운동가신데 생태운동가신데 네네. 최병성. 그래도 최병성 네. 목사님. 아, 예. 이 양반의 그 어떤 그동안의 이슈 파이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단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았던 조선일보가 이걸 일면 삼면에 실었네. 조선일보가 보도하니까 오늘 산림청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 해명하고 그랬다는 거야. 이거 보면서 야, 이 조선일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영향력이 있구나. 네. 어? 아니 조선일보에 한번 실리면은 그냥 공무원들만 봅니다. 공무원들은 싶더라고. 열독 신문입니다. 공무원들 열독. 공무원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짜 뉴스 내는 신문들 이거는 구독에서 배제를 시키는 네. 이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조선일보부터 추방시켜야지. 왜 그 조선일보를 보고 그냥 별별별별 떨게 내버려두냐 이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뭐 너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참 최병선 목사님이 이 4대강 목사라고 한때 불리기도 맞아요. 했었거든요. 그 4대강 환경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오마이뉴스에 아마 글을 쓰시는데 보면은 정말 대단한 근데 이슈 제기를 4대강을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도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참. 우리 청년들 너무 고생 많네요. 언론사 들어가려고. 언론사 들어가서 대체 무슨 미래가 있을까? 기자 하면은 뭐 PD 하면은 여전히 사회가 우대해 줄 거라는 믿음, 나의 그늘이 돼 줄 거라는, 나의 지지대가 돼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모양인가 봐요. 사실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정규직을 채용하는 몇 안 되는 직종 중 하나예요. 맞아요. 그러네. 특히 라디오 PD 비정규직으로 뽑는 거 보셨어요? 없죠. 거의 없어요. 어쩌다 간혹 뭐 이제 누군가 출산휴가를 간다 그럴 때 대체 인력으로 쓰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은 거의 없어 거의. 아니 생산직 노동자들도 요새 다 하청으로 채용을 하고 진짜 정규직으로 뽑는 업종이 몇 개 없다니까요. 네. 대기업 공채 보듯이 그냥 언론사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소수 정예로 뽑죠. 내년 뽑지도 않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잠시 좀 재밌는 얘기. 과거 이제 방송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 예전에 이제 광주 방송국 아나운서였는데 너무 술을 좋아하는 양반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방송인들은 아마 팬 기자들보다 훨씬 좀
일찍 죽을 거예요. 네. 왜요? 왜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거든. 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휴일에 잠을 잤어. 음. 잠을 잤는데 일어났는데 음. 내가 내일 6시 첫 뉴스인데 5시 58분이야 일어났는데. 음. 깜짝 놀랐지. 시겁하죠. 그게 오후 5시 58분이었다. 12시간 남았네요. 내려앉은 게 얼마나 큰 마음의 충격이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봐. 그러면 진짜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이 애주가인데 방송을 한다는 거는 참 그게 위기의 일상화입니다. 네. 위기의 일상화. 술 끊어야 됩니다. 이 양반이 낮에 저녁에 술을 먹고 이제 마지막 뉴스 마감 뉴스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술 마시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거야. 오. 지금 방송국 들어가서 뉴스를 하려 치면은 늦을 수도 있고 하더라도 숨이 가빠가지고 뉴스를 할 수 없는 거야. 또 어떻게 하느냐? 주조에 있는 엔지니어한테 손이 발이되도록 빌고 마침 뉴스 온 갖고 나왔어. 네. 전화로 뉴스를 했어요. 오. 별로 안 재밌구나. 왜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도 가능하구나 싶어서. 그렇게는 안 되지. 네. 큰일 나지. 실제로 근데 그때는 AM 방송만 있으니까 AM 방송으로 들으면 이게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어디 술집에서 하나 이걸 알 수가 없다고. 그런 적도 실제로요. 있고. 예. 모 방송사입니다. 음. TV 뉴스 진행자였습니다. 음. 저녁에 음. 밤에 뉴스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진행을 하는데 음. 저녁을 먹으면서 음. 약간 반주를 한 겁니다. 음. 그리고 왔어. 음. 근데 그 뉴스 담당 PD가 음. 딱 봤을 때 술 마신 거지. 음. 안 된다. 음. 된다. 음. 안 된다. 된다. 하다가 못 들어가게 한 거야. 그래서 싸웠어. 결국에는 앵커 자리에서 물러났거든요. 그래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방송 전 방송사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방송사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내가 아는 한 선배가 있는데 네. 최초로 이제 시사평론가처럼 데뷔를 해가지고 방송에 출연하게 됐어요. 그때 마침 이제 한나라당 정치인이 국회 직원한테 욕설을 한 게 있었는데 그 아이템을 갖고 PD가 절대 방송에서는 새끼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땡땡이라고 하시라. 최대한 축약하되 아예 굳이 그게 필요하다면 새끼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큐 들어갔는데 이 아저씨가 열심히 하다가 그랬더니 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이 국회 직원에게 빨땡땡 빨땡땡이라고 말했어. 새끼란 말을 쓰면 안 되니까. 하면 안 되니까 씨발땡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와, 밖에 분위기 엄청 쌓이겠는데 진짜. 그때 밖에 PD는 마음속으로 양복 입을 준비를 하지. 그래요. 여기 웃겼구나. 그래요. 네. 몇 번 방송에서 써먹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일단 회사에는 경위서와 심해서를 쓸 준비를 하고 네. 심의 출석을 위해서 양복을 이제 다림질을 해야지. 부스 안에서 심한 소리 나오면 밖에서도 심한 소리 나오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네. 그래요. 씨발땡땡. 예. 앞으로 좀 자꾸 이렇게 이런 걸로 좋아하시면은 실화를 얘기하면서 자꾸 MSG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도 좀 웃어주세요. 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로 한번 좀 방송을 하고 싶은데, 네. 좀 신나는 일로 방송하고 싶은데. 요즘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저 얘기 하나 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또 평화나무가 취재한 건데 네. 극동 방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가 무슨 날입니까? 5월 19일 5월 19일이요. 초파일 뻣뻣한 신인. 붓을. 네. 네. 전임 오신 날인데 극동 방송이 이제 매년 달력을 만듭니다. 올해 달력을 받아 보니까 5월 19일 빨갛게 칠해 있는데 그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빨간 날 그 밑에는 왜 이 날이 빨간 날인지 한 줄 그냥 설명이 들어가야 돼. 그냥 빨간 날이야? 그냥 빨간 날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휴일이라고도 써놓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석가탄신이라도 좀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안 적었어. 그냥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 예전에 참. 말이죠. 그 저기 불교 방송에
한 90년대 얘기예요. 불교방송 사장이 스님이었는데 김장환 목사한테 우리 저 종교방송협의회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자고 했더니 당신 예수나 믿어 뭐 그랬던 김장환 목사님이십니다. 아, 훌륭하신 분이죠. 예. 근데 부처님 오신 날에 아예 그게 없어. 아마 이제 이게 주로 이 달력이 교인들한테 가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교인들한테 그렇겠죠. 가면은 교인들한테 우리는 아주 극보수적인 기독교 방송이다 이런 거 좋아하거든. 교인들이 네. 폐쇄적이고 폐쇄적. 유아 독존적인 그런 기독교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후원자들이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근데 거기 석가탄신일 들어가면은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시험에 드는 거야. 그래서 아예 빼버린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극동방송은 부처님 오신 날에는 안 쉽니다. 직원들이 다 출근. 아 진짜요? 네. 대신에 공휴일인데? 어? 공휴일인데? 공휴일인데 인정을 안 하니까. 안정하네. 야. 12월 26일 날 성탄절 다음 날로 네. 대체 휴일 아. 이렇게 해요. 야. 진짜 우리 평화나무 권지영 기자가 취재를 한 건데 CBS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CBS 달력. 네. CBS는 석가탄신이라고 적습니다. 어. 당연하죠. 상식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불교 방송 달력도 이제 입수를 네. 했어요. 성탄절은 어떻게 하는가? 성탄절 표시가 돼 있나요? 크리스마스로 돼 있어요. 크리스마스로. 네. 아니 뭐 크리스마스의 크리스가 그리스도라는 뜻이니까 네. 그렇죠. 아주 뭐 잘 적어준 거지. 성탄절보다도 훨씬 잘 적어준 거지. 근데 이렇게 이웃 종교 간에 뭐 어떤 우위와 서로의 어떤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 차원이 아니지. 이거는 우리 사회가 공인한 네. 공식 휴일 아닙니까? 공휴일이죠. 아니 네. 그런 거 인정해야지. 그거를 빨간 빨간데 쉬지도 빨간 않고. 글씨로 이렇게 숫자를 적어놓고 그 밑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은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쉬지? 이런다고요. 아유 참 이 옹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보수적인 교인들 상대로 마케팅하려고만 하는 이런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에서 빤스가 나온 거예요. 아 진짜 엄청 배타적이네요, 진짜. 저는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네. 유치하네요, 진짜. 게다가 또 저기 마포구에 있잖아요, 극동방송이. 네. 그 저기 노른자 땅. 응? 노른자 땅. 그렇지 저기 또 불교 방송도 마포구에 있 네. 가끔씩 저 꾼들이 있거든. 꾼들이 있어. 당시에는 팩스나 PC 통신, 인터넷 이런 게 없으니까 엽서를 그냥 모든 방송에 다 보내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가수의 팬이 네. 다 보내는 거야 방송. 박진영 팬이 보냈나 봐. 날 떠나지 마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어? 날 떠나지 마. 딱 이게 오니까 우리 저 불교 방송에 보내야 되는 거를 우리한테도 보낸 거야. 우리 워낙에 찬송가만 듣는 걸 아니까. 근데 이 사람이 좀 초짜였나 봐요. 네. 그래서 우리 선배 하나가 이걸 딱 보고는 세상 가요를 모르는 분이 아주 너무 은혜로운 분이라서 그분은 찬송가를 찾으면서 날 떠나지 마옵소서. 날 떠나지 마옵소서. 찾으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평화나무는요 달력 만들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예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했어요. 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부처님 이게 오신 날. 상식 아닙니까? 그쵸. 상식대로 해야지 그걸. 아이고 정말 옹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아니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그러면 지상파를 하지 말아야지. 그쵸. 그럼 개인 방송 하시. 그렇죠. 김장환 목사님 개인 방송 하셔야지. 교회 방송 하셔야지. 뭘 굳이 그렇게 지상파 방송을 하셔가지고 피곤하게 세상 것들하고 어울리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참 너무 이 교회가 점점 자기 종교의 그 어떤 포위가 돼가지고 이걸 개토화라고도 얘기하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딴 데서도 얘기했는데 모르실 것 같아서 어떤 교회가 있는데 대형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어느 날 종교 부지를 놓고 이제 네 군데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개신교, 또 다른 개신교, 불교, 그리고 원불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군데가 붙었어. 여기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목사가 장로하고 장로 부인들 다 오라고 한 거야. 삥 불러서 가지고 그 부지 위에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건 다 이해가 돼. 그 부지에서. 네. 갑자기 장로들 보고 장로님들 다 뒤돌아 서세요. 그러더니 오줌 싸세요. 싫어야지. 아 개입니까? 영역 표시를 한 거야. 영적 영역 표시. 네, 영역 표시. 네. 영적 영역 표시 뭐예요? 그래, 하여튼 뭐 그 목사님이 MB하고 굉장히 친해가지고 그 땅을 불화받았습니다. 아이고. 대박 났어요. 네. 그 오줌을 왜 싼 거야, 안비랑 치라면.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 꿈을 없는 기자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